작년에 갑자기 돌연 정치권에 발을 들이시고 또 당대표 이제 출마 얘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서 대부분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야, 저러다가 나중에 상처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뭐 걱정해 주시는 거 봐서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시고 표를 주십시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들어오면 우리 당 찍어 주실 거예요. 가서 누구 데려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피라미드 조직도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은 코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사면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어차피 대통령한테 오히려 더 이건 진짜 대통령의 꽃놀이 팽이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김진 기자. 정치부 최동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야의 70년대생 대표주자분들을 각각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국민의힘 초선 열풍을 이끄는 김웅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열풍인가요? 열풍이죠.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랑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뭐 저희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원래 검사이면서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돌연 정치권에 발을 들이시고 또 당대표 이제 출마 얘기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서 특별한 좀 결심의 계기가 있으셨는지.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총선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정당,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전에 우리 당에서 보니까 이미 한 4, 5년 전에 너무 좋은 계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20대 민심이 심상치 않다. 20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홍대 같은데 안테나 샵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더라고요. 내부에서 의견이 수렴이 그렇죠. 됐는데 하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고 우리 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리더들이 전형적이고 과거에 적어져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당 공약을 보면 사실 정말 따뜻한 보수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많이 있고, 경기 어려운 사람들의 혼인비, 장례비, 이게 뭐 세액공제 하는 거, 이런 공약이 다 있어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결국 사람들은요,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이게 관심도 갖고 당이 바뀐다고 생각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네. 분위기였었어요. 제가 좀 설레발을 치면서 좀 많이 나갔죠.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 네. 라고 이제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희 다른 초선분들이. 함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나 혼자였다. 그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네 혼자 막 달려나갔다, 저는 왜 안 오고 있느냐, 뭐 이런. 그럼 실제로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객기 어린 도전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을 시킨 다음에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초선 의원님들 말고 주변에 뭐 가족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로 이제 이끈 뭐 유승민 전 의원님이라던가 뭐 중진 의원님들이라던가 좀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은 의외로 별 반응이 없었어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저희 가족들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당대표 나간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반장선거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거고요. 아 근데 반장선거 너무 줄여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잘 생각했어, 잘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부분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야, 저러다가 나중에 상처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표를 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초선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제 쇄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까 이제 함께 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쇄신이 뭔지.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사면동 같은 게 터지잖아요. 이런 게 터지고 났었을 때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우리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좀 더 좋은, 오늘보다 내일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사면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코인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이고, 집 문제는 이제 관심도 없잖아요. 올라가든 말든 왜 어차피 난 안 돼, 뭐 이런 거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이 사면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삼면론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나오면서 또 도로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또 혁신과 다시 멀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당 의원 뭐 102명이 다 모여서 사면 찬성을 했어요. 그럼 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통령한테 오히려 더 이건 진짜 대통령의 꽃놀이 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오히려 선물 하나 주는 그런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좀 국민의힘으로 볼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김 기자님, 안철수 대표나 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들어오면 우리 당 찍어주실 거예요. 우리 당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건 아니죠. 상관관계가 별로 없죠. 정치권에서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당 안 찍던 사람이 찍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통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예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된다고 하면, 공정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오겠죠. 극자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한번 타보겠다라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가서 누구 데려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피라미드 조직도 아니고. 홍준표 의원님과 황교안 전 대표님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분들의 복당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뭐 왜 복당을 반대하죠? 그분들의 문제예요.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품을 들고 와서 팔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을 욕하면 안 되죠. 플랫폼을 욕하면 안 되죠. 이 상품은 진짜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안 일으킨 겁니다. 라는 것들을 확신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그쪽 분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변했다, 나는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마포 포럼에서 이제 의원님의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좀 과학과 엔지니어링이라고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감이 아니라 어떤 확률과 데이터 그리고 공천 카리스마로 이걸 좀 강조하셨는데, 여의도판에 저기 들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이건 이렇고,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 오랜 정치적인 경륜인 거예요. 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항상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휴리스틱인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 물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뒤에 가서 맞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당 개혁 방안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1946년도에 영국 노동당의 개혁이에요. 정당 자체에 엔지니어링과 경영 기법이 들어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정치는 뭐였냐면 혐오 정치였던 거예요. 뭐 생기기만 하면 적폐 탓이야.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적폐 탓이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토착외구가 다 해결이 안 된 거고, 부정부패가 터지면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고, 그것밖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빅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정당의 사활을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데다가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블록체인 이야기 같은 게 나올 때 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거기도 과세를 하네, 이건 투기 자본이고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폭락을 해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위기가 올 거네 아니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도지코인 나오고 그 뒤에 보면 한강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희망 없는 미래인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0대는 민주당을 밟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당을 또 밟을 거예요. 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앞에서 알짱대면은 그 공룡 발에 무조건 밟히는 거죠.
근데 그걸 읽을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리터러시만 하면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당대표가 되시면 공약에도 넣을 생각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총무과, 사무국, 뭐 경리계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팀, 원인을 분석하는 팀, 대안을 만들어내는 팀, 이 대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이런 연관선상 하에서 이 당 자체를 바꿔놔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여기도 강성 당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리더십을 어필하고 싶으신지. 제가 현실적으로 우리 당의 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강성이신 분들은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두 쪽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당이 왜 존재하는 건데 대통령 두 분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뭘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당원들 중에서 그래도 대다수는 조용히 말 없이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지지율 제일 높게 나온 것이 TK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이른바 우리 당에서의 그 중요 지위나 아니면은 여론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미 그 밑에 있는 일반 당원들 간의 당심은 지금 분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영남 배제론이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지만 저한테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한 건 뭐냐면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웅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확실한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제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제 선거 자금? 네, 안 나와서 이걸 좀 제 선거 자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망쳐지는 게 돈 때문에 망쳐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저번에 제가 4.15 총선 때 선거를 해보니까 딱 300만 원 들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너무 안 든 거 아닌가요?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하는데 300만 원 썼거든요. 나머지는 법정 선거 자금대로만 하면은 포장이 다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기탁금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빚을 좀 지겠죠? 저는 이제 책을 하나 써서 그 책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많이 좀 사주세요. 의원 내전인가요? 그 제목이. 검사 내전에 저 후광을 좀 봐야 되니까 제목을 비슷하게 지어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딱 시작한 지 1년 한 2개월 된 신인이 70년 역사를 가진 정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우리 사회의 변화 요구인 것 같아요. 변화를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바로 저 김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저희 지금까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님 만나 뵙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